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요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매도 소식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에 따라서 코스피 200에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8명이 지분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특히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는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오늘 처분 단가 20만 4,017원에 보유 주식 23만 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469억 2천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서 최근에 대주주와 CEO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100억 달러 이상 테슬라 주식을 팔았던 것을 포함해서 올해 들어서 48명의 CEO들이 자사주 매각으로 현금화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화장품업계 억만장자 로널드 로더, 또 월마트의 창업 가문이죠. 이 월튼가 또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CEO까지 이렇게 올해 주식 대거 매도에 나선 인물들입니다. 내부 거래 전문가인 다니엘 테일러 와튼스쿨 교수는 이것을 전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자들은 줄곧 최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매수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월가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도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정권이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해서 대규모 과세를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과 또 미국 기업인들이 주가가 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 두 가지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으면서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세와 버블 또 CEO의 매도, 이런 것들이 좀 내년 기대감을 좀 높이기는 어려운 변수로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에 또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플레이 투 언으로 확대된 게임 산업, 향후 주도권은? 네, 지난 9월 초에 뵀었던 전문가 분이시죠. 한국게임학회 심재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는 좀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했었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현실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미르4 글로벌 버전 출시가 8월 26일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 미르4가 글로벌적인 흥행을 했고 이 게임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플레이 투 언이 가능한 게임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에 주식시장 굉장한 모멘텀으로 게임주가 급등세를 펼쳤어요. 이사님. 네, 위메이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르4가 흥행을 했는데 수익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먼저 P2E 게임을 플레이어들은 쌀먹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쌀먹 게임이요? 네. 그 플레이를 통해서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해서 예. 쌀먹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미르2의 아이템 중에 흑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흑철을 10만 개를 모아서 드레이크 토큰이라고 하는 코인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코인을 우리가 그 위메이드에서 하는 그 위믹스 코인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코인 수수료와 함께 아이템 판매로 인한 그 이중의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흑철을 빠르게 얻고 자신이 보유한 흑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사고 그리고 또한 현질을 통해서 자신의 그 팀들을 강화해야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게임 유저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더욱더 현질하는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예, 그 구조를 설명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코인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게임사들이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게임 내에서 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게임에서 흑철 아이템을 드레이코라고 하는 코인으로 전환할 때 네. 또한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예. 그리고 또한 그 드레이코 코인을 그리고 또한 그 위믹스로 변환할 때 또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수수료에 따른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위믹스 코인을 전체적으로 플랫폼으로 화해서 다른 게임에 집어넣으려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를 얻는 네.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수익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다변화될 수도 있겠다. 그게 가능하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리고 이 미르4의 게임의 그 흥행 소식을 듣고
위메이드 주식을 사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위메이드 주식을 사면서 위믹스 코인도 같이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미르포가 흥행이다 보니까 위믹스에 대한 또 매수세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관련한 또 수수료들도 그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수익 구조가 참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위믹스는 네. 플랫폼화되어 있어서 다른 게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요즘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 게임에서 그 위믹스 플랫폼에 자기의 게임을 같이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그 플랫폼 시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이 몇 개나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외적으로 플레이 투 언 기반의 게임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 스카이 마비스라고 하는 기업의 그 엑시 인피니트가 가장 유명한 그런 P2E 그런 기반의 게임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엑시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을 이용해서 그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 퀘스트나 아니면 그 거기 있는 엑시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생성하거나 교배했을 때 그런 코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 그 NFT 기반에 있는 게임들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 약간 우회해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게 그 나트리스의 무한 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무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 X의 크레이톤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또한 크레이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기 위해서 카카오에 있는 그 그라운드 X도 좀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나트리스가 개발한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우리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 투 언 첫 번째 게임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는 관련한 뭐 큰 수혜주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불법입니다. 네. 국내적인 근데 국내 어떻게 법적으로 출시가 가능했던 건가요? 이게 이제 iOS하고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그 자체 등급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국내에서는 개등이를 통해서 등급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체 등급 평가를 통해서 이 게임을 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개등위에서는 지금 이것들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좀 약간 언제 이 게임이 좀 약간 닫히게 될지 지금 플레이어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NFT 게임으로 출시가 가능했던 거군요. 네. 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PC 게임과는 다르게 모바일이라는 그 앱 시장을 갖고 있는 구글과 애플 쪽에서 등급을 받아서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던 거고요. 하지만 게임 개등위가 게임 등급관리위원회. 네. 게임 등급 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다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유저들의 반응은 지금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 iOS 해보셨어요, 이사님? 저는 해보지는 않고요. 예. 그 iOS에 있는 그 앱스토어에 있는 반응들을 보고 있는데 예. 좀 약간 이것들의 환전 이슈와 그리고 또한 게임의 접속 이슈가 있어서 좀 약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2점대 초반에 있는 그런 점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가 낮네요. 네, 맞습니다. 예, 유저들의 반응이 사실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는 그래도 하루에 뭐 10,000원, 7,000원 벌 수 있다 이런 헤드라인 나오면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헤드라인들과 함께 이 소식을 전하기도 하던데요. 어플 내에서 이 게임의 그 별점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외 P2E 기반 게임으로 베트남 스카이 마비스 게임,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로블록스도 P2E 게임 맞나요? 실질적으로 NFT를 이용한 P2E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블러스 같은 경우에는 로벅스라고 하는 그 재화를 게임을 이제 개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사면서 그 개발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또한 현금화 가능하죠? 네,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좀 약간 현금화 비율이 좀 약간 많이 낮고요.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을 썼으면 거기 한 35% 정도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개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개발을 해야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장벽이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높지 않고요. 노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노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초등학생들도 게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중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네. 로블록스 학원을 다니거든요. 네. 예, 근데 뭐 말이 로블록스지 국내에 제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로블록스 관련한 책도 딱 2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자료가 별로 없는데 코딩 학원 가면 그걸 좀 하시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보다는 학생들은 거의 다 유튜브에서 많이 배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너무 제 기준에서 접근했네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책으로 배우고 네. 이렇게 뭐 검색을 해서 찾던 것들을 다 학원 가서 배우고. 학원에서 안 배웁니다. 유튜브에서 다 배웁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배우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먼저 로블록스 게임들을 접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만드는 법이나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배움으로써 그것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네. 있는 게임들을 보고 저거 재미있네, 저거 흥미롭네 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게임을 나중에 플레이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는 학원을 가고 있고요. 네. 학원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알게 되는 게 그런 로블록스 관련한 공모전이라든지 국내에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대형 게임사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합니다. 근데 다른 중소형 게임사들 대비해서는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늦게 대응을 했어요. 네, 일단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대형 게임사에서는 대응을 좀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대형 게임사에서는 만약에 하고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곳에 뛰어들 수 있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NC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즘 별로 상황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NFT 기반에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뉴스와 함께 좀 약간 반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NC의 입장에서도 원래 NFT 관련해서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좀 시장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넷마블, 카카오, 펄어비스, 컴스트 등도 좀 NFT 관련해서 좀 약간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소식이 많이 나왔었죠. 지난 10월부터 2달 사이에 엄청 소식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는 NFT 게임을 내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하긴 했는데 과연 어떤 게임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지도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NC는 이미 P2E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적이지만. 그러니까 리니지의 아데나 같은 경우가 지금 P2E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전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불법으로 아데나를 환전하고 그리고 또 게임에 있는 성주 막 그런 사람들이 원래 들리는 얘기로는 게임 하나의 성을 갖고 있으면 리니지 하나의 성을 갖고 있으면 중소기업 회장급 이상에 있는 그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사실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이것들이 이제 아데나 환전은 불법인데 이걸 불법으로 이렇게 환전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항상 사각지대는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그 좀 약간 아이템베이라든지 아이템을 사고 중고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국내에서 합법이었다가 불법으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외에 서버를 두고 그 서버들을 이용해서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재화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템들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네. P2E 게임의 원조는 바로 리니지 아레나다. 아데나. 아데나. 아데나라고 이제 재화. 그 어. 돈을 아데나라고 얘기합니다. 예, 리니지 아데나가 네. 원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뭐가 됐든지 간에 NC소프트는 지금 갖고 있는 IP든 또 새로운 우리가 못 봤던 NC소프트의 게임으로든 NFT 게임은 내년에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는 P2E 게임이 정말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으고 또 그 유저들이 그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 이 돈보다도 게임 IP가 더 우선이다. 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NFT에 대해서 어쨌든 국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게임 플레이어가 이 게임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볼지 아니면 그 논리적인 측면으로 볼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산업적인 근데 측면. P2E가 되면 그 네. P2E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유저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수익들이 하게 되면 그럼 산업적으로 이것들을 봤을 때 이것들이 좀 약간 산업적인 특성과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상업적인 측면이 강하게 되다 보면 좀 약간 재미가 있거나 흥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게임에는 재미 요소가 없다면 흥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좀 잘 조화롭게 성장하지 않는 이상 이것들이 좀 어쩌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돈을 버는 데 더 몰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네. 예, 그게 좀 신중론의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돈을 벌로 직업적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됐을 때 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날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부는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하게 될 텐데 일단 국내는 지금 불법이란 말이죠. 네, 국내는 지금 NFT 관련해서 하는 것들 불법이게 됐는데 이 예. 이유가 저희 나라에서는 바다 이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에 바다 이야기 사건으로 인해서 게임을 통해서 어떤 재화를 얻거나 어떤 돈을 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든 아니면 뭐 게임사에서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해소되지 않는 이상 좀 P2E 게임이 좀 국내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이걸 허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것들이 왜냐하면 바다 이야기 사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부에서 장려하던 사업이 갑자기 정부에서 규제가 되는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었거든요. 아, 당시 정부가 장려했었군요. 왜냐하면 그 기술,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에 들어갔던 기술이 좀 예. 약간 좀 고급적인 기술이었어요. 그 랜덤적으로 이렇게 확률을 맞추고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좀 약간 그 당시 정부에서도 바다 이야기가 좀 어떻게 좀 약간 좀 약간 좋은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것들이 이제 환전 문제로 바뀌면서 좀 약간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군요. 지금 자료에서 NFT 관련한 주요 게임사의 경계 발언도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N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게임사들이 게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놀이나 재미적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갖고 있고요. 또한 진짜 게임들은 게임이 선행되어야지 NFT가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놀이적인 측면을 좀 더 게임은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주요 게임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의 재미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게임협회 이사님으로서 게임 어, 학회입니다. 한국게임학회 네, 협회는 저기 그 게임 개발사들께서 모여서 하시는 거고요. 저희 네네네. 학회는 그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네네네. 한국게임학회 이사님으로서 이 NFT 게임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이 충분히 가치는 있습니다. 성장할 가치는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국내 외에도 그 국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NFT 게임을 허가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엑시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권에선 크게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P2E가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P2E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NFT 게임을 하게 된다 보면 국내 게임사들은 국내보다는 먼저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사들이 정말 발빠르게 그리고 눈치 빠르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게임 산업에 어떤 부가가치를 줄지를 판단을 하고 이런 또 가상화폐 시장이 커나가는 이 순간에 이러한 모멘텀들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런 블록체인 게임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게임 업계가 앞으로 누가 주도권을 갖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게임사들은 흥행 IP, 워낙 오래된 흥행 IP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을 신흥업체들이 선점한 상황인데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2의 원조는 리니지 아데나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만약에 이것들이 합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따로 뭐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아데나의 그 현물화만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나 같은 경우에 이제 NFT를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토큰으로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업체로서의 그런 IP 파워를 통해서 신규 업체들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현재 한국에 있었던 MMORPG 게임들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금화만 된다고 그러면 이미 모든 그런 P2E에 되는 수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 된다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NFT를 게임에 넣을 수만 있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게임사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는 국내에서 P2E가 NFT 게임이 합법화가 되지 않아도 리니지 W를 출시했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그런 아데나를 통한 뭐 해외를 통해서 해외 예. 진영을 통해서 이제 뭐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리니지 W의 해외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 있었던 IP와 그리고 또한 해외의 IP의 좀 약간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또 북미 시장을 또 진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리니지는 북미를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실패를 했었고 또한 그런 국가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권하고 아시아권과 그리고 북미, 유럽권의 좀 게임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흥행하는 게임 장르도 다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파악해서 오히려 좀 그 지역에 특화된 그런 뭐 퀘스트라든지 아니면 특화된 그런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좀 더 뭐 DLC를 추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 맞도록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좀 NC소프트에서 잘 또 해주게 된다면 뭐 글로벌적인 흥행 IP가 나온다는 그런 소식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과연 누가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인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재미를 우선적으로 꼽아주시네요. 흥행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그 대형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전환했을 때 그 파급력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주식심화론 두 번째 주제, 게임 산업 넥스트 레벨, 기회는 어디에서? 네, 게임 산업이 한 단계 레벨업 되고 있다는 거 느끼세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는 그런 유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저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는 한 40, 50대에서도 게임을 즐기고 있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확산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쉽게 게임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인식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인식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늘 TV만 보시던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가속화됐듯이 네. 유튜브처럼 게임 안에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공연도 즐길 수 있고 이러한 장들이 마련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 성장성에 대해서 좀 예상하기 힘들 정도일 것 같아요. 얼마나 진짜 전 세대가 게임 쪽으로 들어갈까라는 사실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메타버스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게임이 주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메타버스가 게임은 아니거든요. 메타버스가 네.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과 게임이 좀 약간 협업하여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플레이하는 게임이 아닌 보는 게임의 시대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런 유튜버들이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튜버가 플레이하는 게임들을 보고 아, 이 게임이 이렇게 재밌구나.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아도 그 게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서 그렇게 자기가 게임을 한 듯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플레이하는 게임과 그리고 보는 게임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e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e스포츠에서 통할 만한 게임들을 국내에서 좀 개발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시장이 넓어지고 좀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게임 산업의 기회가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기회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지 중국 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인데요. 중국의 판호 발급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신규 판호 발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국내 게임사가 지금 판호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받았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출시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쪽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청소년들한테 게임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파급력이 좀 약간 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였죠. 중국 내부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던전 앤 파이터도 판호 발급 이후에 검열로 인해서 출시가 연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예, 중국 진출이 과연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다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던전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세계 최고의 그런 최고로 많이 하는 그 게임으로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그거는 이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네. IP를 가지고 동일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동일한 게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검열을 통해서 이것들을 플레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게임들이 지금 이렇게 개발되어 있어서 국내 IP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다가 이것들이 출시가 못 되니까 그 IP를 중국 게임사들이 사서 자국에서 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좀 약간 거대해서 좀 약간 노려볼 만한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게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좀 약간 컨텐츠들이 한원령을 통해서 좀 많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틈타서 이미 불법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들로 그 문화 컨텐츠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일단 중국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좀 약간 중국 진출에는 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2015년만 해도 중국이 엄청난 시장이고 기회라고 주식 시장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이 호락호락 내주지 않더라고요. 그 내수 인구를 무기로 해서 호락호락 내주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 아직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기조 변화가 없는 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그렇게 중국이 자신들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보호하면서 네. 기술력을 쌓아갔습니다. 예전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기술 격차가 꽤 많이 났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더 우세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야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국내에서 개발한 게임들이 중국에 가면 좀 약간 히트를 한다, 흥행을 한다, 대박을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게임 수준도 중국의 게임 개발 수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상황이고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어발식으로 정말 그 세계에 있는 거대 게임 기업들을 많이 산하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예전과 같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좀 약간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금력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네, 다 그냥 가져버리면 되니까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던전 앤 파이터도 중국 내부에서 던전 드래곤으로 네. 같은 IP를 가지고 중국 게임사에서 개발한 게임이 출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던전 앤 파이터는 전 세계 8억 5천만 명 유저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한 인기를 끄는 K게임입니다. 네. 네, 넥슨의 네오플이 개발한 네, 맞습니다. 그런 IP인데요.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과금 모델이 좀 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확률형 게임에서 시즌 패스로 진화를 합니다. 시즌 패스는 좀 구독하는 형식이 될까요? 시즌 패스라고 하는 것은 그 좀 약간 분야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시즌 네. 패스를 콘솔 게임에서 보면 DL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LC라고 하는 것은 이 게임의 뒤에 확장되어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버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즌 패스를 하게 되면 얘가 나중에 있는 DLC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 있고요. 근데 국내 모바일 게임에서 하는 시즌 패스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일정한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경험치들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패키지, 아이템 패키지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익성은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확률형과 시즌 패스.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학회에서도 정말 국내에 있는 것은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확률 공개를 하지 않고 또한 자신들만의 그 확률들을 속여가면서 지금 게임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럭시를 통해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그 대형 게임사들이 그 유저들이 대형 게임사들한테 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좀 규제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은 너무 게임사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배틀 패스나 혹은 그 시즌 패스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그런 속이 말하는 대박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꾸준히 그 플레이어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사용자들에게 인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좀 과하게 된다면 월 정액과 같이 꼭 이거를 해야 좀 약간 게임을 좀 잘할 수 있다,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약간 이것도 적당하게 좀 약간 해야지 그 비즈니스 모델로 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중국에서 VIP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VIP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쓴 만큼 이 VIP가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게임사들이 너무 과도한 VIP 시스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현질을 많이 하도록 만든 상황이라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사가 과금 모델을 정말 소비자들, 게임 유저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잘 모델을 만들고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도 지금 시즌 패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한 구독 시스템이 있는데요. 구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네들이 게임사가 개발한 여러 가지 게임들을 이제 한 월정액으로 돈을 내면 그 모든 게임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외 게임사들은 몇몇이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좀 약간 게임을 사서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런 구독 시스템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의 리니지 W 출시로 과연 리니지 W가 어느 지역에서 또 해외에서 흥행을 할지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리니지가 W가 나온 이후에 또 NC 주가가 별로 좀 안 좋아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변화가 없었던 대신에 단지 이제 리니지 W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다양한 그런 콘솔 기기에서 다양한 기기에서 전 세계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한 좀 오픈월드의 개념을 가지고 좀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들이 아직 좀 우리나라를 제외한 좀 해외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이미 리니지가 북미를 진출했다가 한번 다시 망한 적이 있습니다. 망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었는데 북미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북미 주요상인 MMORPG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자유도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같은 와우와 같은 그런 스토리성을 좀 약간 요구하거든요. 네. 근데 좀 약간 리니지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해외 유저한테는 좀 그렇게 손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리니지가 원래 만화 기반의 스토리인 건 아십니까? 아니요. 만화를 통해서 이게 만화 스토리가 있거든요. 웹툰도 아니고 만화요. 네, 예전에 만화책 리니지가 나왔을 때는 웹툰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린저 씨에 대한 관심이 없었네요. 네, 그래서 그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만화 스토리 내용을 리니지 게임에서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 안 담았을까요? 그러게요. 그걸 담아서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약간 없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냥 리니지를 플레이하고 게임하는 것만 하더라도 유저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유저들이 이제 눈높이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 롤 같은 그런 스토리
텔링이 되는 그런 게임들을 접하면서 게임을 하면서도 좀 약간 이야기가 되는, 그리고 게임을 했을 때 목적성이 있는 게임들을 플레이어들은 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사님, 지금 우리나라 IP 중에서 해외에서 가장 흥행하고 있고 네. 또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IP 있으실까요? 게임 쪽보다 이제 문화 콘텐츠 쪽으로 보면 역시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징어 게임에 있는 요소들을 미니 게임으로만 만들어서 예상치 못한 전개인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게임에서 네. 오징어 게임으로. 왜냐하면 그 IP들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어, 네. 왜냐하면 와우 같은 IP 같은 경우에도 와우 IP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영화를 만들어서 뭐 영화 흥행에 실패는 하긴 했지만 게임 IP가 뭐 웹툰 IP가 되고 웹툰 IP가 뭐 다시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의 IP로 변하듯이 이렇게 IP는 좀 약간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저에게 만약에 오징어 게임의 IP만 있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런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들을 좀 미니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서 좀 모바일 네. 게임으로 개발을 한다면 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좀 약간 흥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로블록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블록스는 로블록스에서 그 게임 네. 개발자들이 오징어 게임 만들어서 거기서 이미 게임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오징어 게임의 IP를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허가를 받은 후에 오징어 게임 마크와 함께 배우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하게 된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좀 시도하지 않을 할 수 있는 그런 IP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었던 그런 기생충 같은 기생충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게이머가 하기에는 좀 약간 그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 풍자가 들어가 네, 있는. 근데 오징어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예전에 있었던 게임들을 맞아요. 좀 약간 미니 게임 형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오히려 게임화 시키기가 좀 더 좋은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좀 약간 그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들을 관심 있죠. 네, 게임 개발을 예.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 개발을 하는 것도 충분한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게임 관심 많습니다. 넷플릭스가 앞으로 경쟁자로 지목한 게 바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네. 게임사 뭐 인수도 추진을 하고 넷플릭스가 OTT에 그치지 않으려는 행보들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IP를 그 오리지널 그 자체를 넷플릭스가 갖고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걸 또 어떻게 앞으로 이들이 활용할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 2를 더 기대하시겠어요?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 게임화되는 거를 더 기대하시겠어요? 오징어 게임 2를 기대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징어 게임 2를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또 우리나라 전통 게임들이 나올지 아직도 많거든요. 우리나라 게임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시는데요. 살려줘요님께서 00년생이신데 2003년? 그럼 3살, 4살 때 아니신가요? 예, 00년생 맞으세요? 2003년, 2004년도에 메이플 스토리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벌기도 했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99년도에 저는 안 했고 제 친구들이 한 2주일 동안 플레이를 해서 리니지를 통해서 80만 원 수익을 얻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만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게임사들의 IP들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손맞고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도 게임 산업 활성화해야 됩니다. 일본처럼 빠찡꼬를 만들어서 장려해야 하고요. 왜요? 바다 이야기 때문에 그게 네, 정말 불가능할 것 같다고 네, 합니다. 이게 바다 이야기 사건만 없었으면 저희가 게임사가 이제 게임이 성장하려고 했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좀 더 네. 이게 세계적으로 온라인 게임도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일단 게임 산업도 국가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바다 이야기 사태가 나면서 팍 꺾였습니다. 이게 꺾이고 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환전의 이슈가 커서 이것들이 좀 약간 정부에서는 그것들을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좀 약간 그리고 또한 그거에 대한 도박적인 문제들이 네, 발생하게 사행성. 되면 사행성이 발생하게 되면 예. 이것들은 정말 개등이가 아니라 사행성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 산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매일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고 여러 산업들을 살펴보지만 이제 올해 그런 가상화폐의 가격 강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사도 나올 것이고, 네. 예, 그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사 안에 인력들은 그냥 금융 인력이 아니라 게임 인력도 들어올 것이고, IT 인력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현물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를 모르는 그 불안감이 많이 있었는데요.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코인들을 보게 되면 이 게임을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걸 보고 이 게임이 어떻게 흥행을 하고 있다, 그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코인들에 대한 좀 관심도가 제 주변에서 좀 약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 게임 산업이 품고 있던 DNA였던 그 메타버스와 P2E가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큰 변화가 이어질지를 잘 지켜보셔야 되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NFT P2E라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 산업에 접목되면서 나타난 성장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글로벌 대세가 되겠죠, 앞으로? 네, 아직 뭐 미지수로 보고 있는데요. 미지수로 보세요? 네,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지수로 보시는 이유는 뭐죠? 미지수로 보는 이유, 이것들이 좀 약간 게임적인 요소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산업적인 요소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좀 게임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좀 안 좋은 다른 그런 안 좋은 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어서, 아직 미지수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큰데, 예를 들어서 그 NFT를 이용해서 게임 아이템에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예전에 디아블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불법 복제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NFT가 아이템이 접목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불법 복제라든지 그럼 아이템의 복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요소로는 충분히 크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P2E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하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 재미없이 그냥 노동들, 그러니까 단순 그냥 클릭들로 플레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들이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또한 진정한 이것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또 좀 약간 크게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년 게임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올해 대비해서 큰 실적의 성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과연 게임사들이 꽃을 피우는 시기일지 버블을 맞이하는 시기가 될지는 내년도의 추이를 계속해서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 금요일 주제로 게임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한국게임학회 신재현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조정을 양호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항을 뚫고 나서 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조정을 받아나가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는 또 FOMC 그리고 또 미국의 물가 확인 여러 관문들이 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투자 판단 잘 하시면서 오늘장 마무리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